강조한 것은 O.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이다. D는 우리의 내적 및 외적 감각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잔인한 소음을 다루는 능력과 실용성을 어떻게 발달시키는가에 대한 것처럼 보인다. 비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실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는 누군가가 생각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고를 만나주는 생각하는 자가 있는 생각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하는 자는 눈이나 라디오 채널이 특정한 전자파에 민감한 것처럼 특정한 사고의 주파수에 민감하다. 그러한 생각하는 자는 수용기관의 민감성에 비해 너무 강력한 사고에 의해 침범당할 수 있다. 또 그것에 상응하는 생각하는 자와 짝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 존재는 너무 작은 감수성으로 인해 생각을 사고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경외감을 알려진 것, 파육, 심정의 진화,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형태, 크기슈나 신비 경험, 영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 매개물을 통해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여기에 우선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사고가 어떤 사고가 먼저 있다는 얘기죠. 또트가 먼저 있는데 이 또트를 누군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줄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생각하지 않은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사고를 만나주는 생각하는 자가 있는. 그러니까 사고를 만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내담자인지 내담자의 사고인지 아니면 사고를 만나주는 생각하는 자가 상담자인지. 생각하는 자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O를 만난다고 하는 게 O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서적 영역에서 O를 만났던 흔적이 우리 결국은 감각으로 우리에게 남는다. 신체 감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O를 만났다는 것, O의 흔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O라는 것 속에서는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생각하는 자가 없는 사고라는 얘기하고 통하죠. 아직은 이게 우리 퍼스널이 경험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이걸 생각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줘야 된다. 사고는 있지만 또트는 있지만 아직은 이 생각의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이 주인이 아이나 아니면 내담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베타 요소이기 때문에 아직은 생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게 베타 요소 자체는 바로 생각이나 느낌으로 가져올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오직 비혼의 비혼에 의한 도식이에요. 비혼의 마들이니까 이게 옳다 그러다기보다 우리가 비혼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베타 요소를 우리가 꿈이나 생각으로 그걸 가져다가 프로세스 하려면 이 원재료가 있어야 되는 원재료를 알파 요소라고 그래요.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 요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알파 요소를 가진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생각이 발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 기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까 질문하신 것은 알파 기능을 가진 것이 원래 비혼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나 내담자 중점이 아니고 상담자나 어머니가 알파 펑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알파 펑션을 가지고 초기에 베타 요소들을 알파 요소로 바꿔주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경험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은 아이나 내담자는 상담자로부터 받은 어떤 알파 요소를 통해서 많은 정서도 느끼고 생각도 하게 되겠지만 그와 함께
이 프로세스,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어내는 이 기능, 알파 펑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알파 펑션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게 된다는 얘기. 그것까지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걸 프로세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생각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당신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얘기 있죠.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아이야 없는 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질책하는 게 뭐죠. 생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또트는 있는데 이게 퍼스널하게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 이게 이 또트라는 것은 그럼 이 생각은 누구 거냐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의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오는 누군가의 그러니까 이미 생각한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가요. 그럼 최초 이게 생각한 실체는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이론화하는 것을 우리가 흥미있게 따라가 봐야죠. 이미 누군가에게 생각된 거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퍼스널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아까 신성이다. 또 어떤 절대적인 진리다. 뭐 영원성이다, 무한성이다.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개념들하고 최초의 또트는 이 또트가 아직 개인이 만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개념.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하기를 구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아이가 이런 생각하는 마음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 또트가 있어도 이걸 또트를 프로세스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고를 프로세스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누군가가 도와줘야 그때부터 마음이 개발되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은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개념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우리 따라가 보죠. 네. 생각하는 자의 운명은 닿는 것과 당기는 것을 나타내는 기기고 또는 그것의 변형과 관련된 길들 중 하나를 따른다. 어떤 경우 그 충격은 눈부시게 빛나고 통장을 산출하는데 그때 그 사고하는 개인은 빛의 방사체 또는 매개체가 된다. 여기에서 하나의 반응의 연쇄가 형성되는데 나는 그것을 앞부분에서 메시아적 생각, 신비가 등과 관련해서 서술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은 비온의 초이론에 관한 아이디어를 포괄하지 않은 5의 8과 관련된 특징,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고난 누메나, 하드웨어들, 비대화 형태들, 물자체에서 신비롭게 솟아오르는 이런 관련된 특징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다. 사고를 생각할 수 없는 오타가 났지? 사고를 생각할 수 없는 땡땡을 결핍하고 있는 개인은 그것들을 변형되지 않는 베타 요소들로서 장치를 사고를 생각할 수 없는 장치를 장치인가요? 그 심리적 그 사이클로지컬 어페러터스라고 할까요? 심리 기구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 기구가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 초기에는 아직 이고도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네. 초자아도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떠면은 자아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아직은 이드의 세계만 있고 이고나 슈퍼 이고 같은 아직 분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이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할 능력이 없겠죠. 네, 그렇다. 개인은 그것들을 변형되지 않은 베타 요소들로서 어딘가로 투사하거나 종교적 또는 메시아적 현현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는 빛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환상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다. 여기서 디메섹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성경을 잘 모르는 bab니다. 담에색인데 우리 김백색이 이게 다메섹이에요? 원래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아, 다마스커스. 아마 고대에 어떤 성경 번역하는 분이 그렇게 번역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나도 다마색이라는 표현은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 다마스커스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신교 성경에서는 그게 담에색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 그 개혁한 거래 가지고 그 한자씩 증여 표현인데 예, 그렇죠. 예, 과거에 아주 번역했던 그런 흔적이죠. 비운의 초이로. 여기서 잠깐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안에 아직 생각할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럼 그 생각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생각 자체를 어디 다른 사람한테 투사해서 다른 사람 생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왔는데 종교적 메시아적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자기에게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체 심리 기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또트가 자기에게 떠올랐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외부에서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임상에서는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 안에서 계속 자기에게 지시를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걸 자기 안에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밖에 있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내적 대상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밖에서 보이스가 들린다고 하고 내면의 보이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아직은 자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자기가 이걸 컨테이너할 그릇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생각이 왔거나 생각 속에서는 이모션도 포함된다고 보면 정서나 생각이 왔다면 이건 자기가 일부러 생각한 게 아닌데 이게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에선가 왔다. 그러니까 자기 이외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원의 인심에 아주 재미있는 게 생각하는 자와 생각을 구별했다는 또트라는 개념과 띵킹이라는 개념을 구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또트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인적으로 프로세스가 하기 이전 상태의 또트인데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사람만이 프로세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그런 체험들을 하겠죠. 꿈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자기 안의 마음의 생각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생각들을 꿈속에서 인카운터 누군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이런 참 좋은 얘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는 어쩌면 자기 내면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은 그래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가는데 알파 요소로 바뀌어야 거기서부터 꿈도 꿀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다 하는 건데 꿈속에서 체험하는 것들이 아직은 굉장히 원시 상태이긴 하지만 자기가 아직은 잘 평상시에는 소화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꿈속에서는 드러나는데 꿈속에서 드러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건 주어진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자기 심리에 의해서 프로세스된 게 아닌 것에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꿈속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느낌보다 여러분들 체험 속에서 무언가 떠올랐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떠올랐다고 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그게 심플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수동태와 능동태를 구별을 하죠. 수동태에서는 어때요? 주어가 없잖아요. 서브젝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제 식으로 그 얘기를 해보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랑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라는 게 제 식으로 소화를 하거든요. 예. 그게 저는 주체가 제 주체 한주연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나이의 여자로서 있으면서 어떤 지식을 쌓고 이런 선언적인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사물이나 모든 지식을 하는 거를 소화를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 주체를 가지고선 생각을 하는 건데 예. 이렇게 그 비혼이 말하는 거는 그런 내가 형성된 사회적으로 교육에 경험적으로 형성된 나를 뒤로 하고 그렇죠. 어떤 직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는 것으로 느끼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어떤 데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 주위에 굉장히 어두운 기운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주술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여자분은 처음 뵙는 분인데 약간 검은 안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제 친구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어머 저분 누구야? 언니 저분 왜 그래? 약간 너무 좀 표정이 우울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아, 그래. 그분의 무의식이 내 무의식을 만난 거잖아요. 예,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무슨 뭐 그런 거를 만나는 주술사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거를 직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바로 직관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오라는 얘기예요. 예,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 명상 얘기도 하고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무의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지식을 총동원하지 않고 그렇죠. 제 주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발동하지 않고 먼저 나가는 사고, 느낌 이런 것이 이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가 아닌가. 그게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쩌면 그 베타적인 요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각으로만 올 수 있는데, 베타적인, 그래서 이 감각적인 거가 어쩌면 오가 정서적인 접촉면을 만났을 때 남기는 흔적이 감각 자료로 남는다. 이제 이런 개념을 비혼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프로세스가 되기 전 상태는 베타 요소이기 때문에 베타 요소는 아직은 띵킹으로 가져갈 수 없고 꿈으로도 가져갈 수 없는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꿈꾸는 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알파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 한 선생님은 그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주 부분적인 것만일 수도 있는데 아주 그 경험이 많거나 아주 좀 이게 수준이 높은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그 오라는 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 할지 않을까. 어쩌면 오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의식이라고 봐버린다면, 네. 우리가 임상가들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게 내담자의 무의식을 우리가 만나야 공감이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럼 내담자의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여러 것들 속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른 용어로 쓴다면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용어를 부르기 나름이죠. 저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데 나한테 굉장히 큰 어그레션이 오거나 큰 불안이 왔다 한다면 어떤 내가 구체적인 사고를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뭔가 난 것이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 프로세스가 되기 전에 어떤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프로세스 되면서 이게 뭔가 비혼식으로 얘기하면 내 과거의 어떤 경험들과 만나면서 지금 여기에서 전달되어 온 거고 내가 지금 접한 저 사람이 오, 저 사람이 오죠. 이게 저 사람이 무의식이 나한테 왔으니까 내담자의 오와 나의 과거의 체험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쉽게 나의 오라고 얘기를 해보면 내담자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만나면서 내담자는 이것을 알파 펑션이 없으니까 이걸 의식화할 수가 없죠. 근데 나는 알파 펑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훈련된 치료자의 경우에는 알파 펑션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것을 의식화해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는 자기 것이긴 하지만 나한테 투사했을 뿐이 이것을 의식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가 돼서 되돌려졌을 때 내담자가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이 프로세스를 시작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 기능을 가진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이분들이 우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을 대신해 주는 거죠. 원재료가 있어야 생각을 하는데 원재료가 없다는 얘기. 이분들은 뭘 가지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 감각 자료를 아직은 알파 요소로 바꿔낼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돼가는 거를 감당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래 감당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거티브 커패시티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자료들을 딱 비치면은 탁 대화를 닫아버리는 거죠.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싶어하고 숨어버린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이분들의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무의식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이걸 일깨워 주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겁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치료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의식의 의식화는 필수적이긴 한데 이 의식을 감당할 만한 카파시티가 내담자가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사람이 전달해야 돼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상담자는 의식화했지만 의식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걸 해석으로서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현대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이면서 굉장히 임상적인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비혼에 대한 이해들이 각각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죠.